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부동산의 민프로입니다. 부동산, 이것저것 정보는 들려오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쉽게 풀어 가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긴 조정기를 지나 드디어 회복기 초기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덜컥 계약서부터 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최근 제 주변에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기뻐하던 분인데 막상 은행에 가니 대출 불가 판정을 받은 겁니다. 2026년에 강화된 DSR 기준을 간과했던 것이죠. 결국 수억 원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애지중지 모은 입찰 보증금 수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모두 몰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남일 같으신가요? 2026년의 대출 규제는 627 대책과 11호 대책을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해졌습니다. 내 연봉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의 자산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변화된 대출의 3대 핵심 축인 LTV와 DSR, 그리고 스트레스 DSR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TV, 우리말로는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은행이 내가 사려는 집의 가치를 얼마로 인정해서 대출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정책의 핵심은 극단적인 차별화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LTV를 최대 80%까지 열어주며 문턱을 낮췄습니다. 반면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LTV를 0%로 적용합니다. 한 푼도 안 빌려주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LTV가 70%라고 해서 내가 계약한 매매가액의 70%를 다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보수적인 KB 시세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장이 회복기라 실거래가는 오르는데 KB 시세가 늦게 반영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출 한도와 실제 대출금 사이에 거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은행 방문 전 반드시 본인의 지역이 11호 대책으로 지정된 12개 규제 지역인지 확인하십시오. LTV는 대출의 천장일 뿐입니다. 실제 빌릴 수 있는 돈은 연봉에 따른 DSR에서 다시 한번 깎이게 됩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규제인 DSR,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입니다. LTV가 집의 가치를 본다면 DSR은 여러분의 상환 능력을 봅니다. 2026년 DSR 규제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의 DSR 포함입니다. 과거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DSR을 따지지 않았지만 11호 대책 이후 전세대출 원리금도 DSR 계산기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6년 대출 시장에서 빚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계층 이동을 결정짓는 구조적 장벽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DSR 40% 규제 하에서는 여러분의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모든 원리금이 합산됩니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다른 부채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6년 전략의 핵심은 바로 부채의 다이어트입니다. 서울 핵심지 진입을 노린다면 주택담보대출 신청 최소 3개월 전에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고금리 신용대출을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빚을 남겨두는 것은 스스로 대출 한도라는 천장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복병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현재 금리가 낮더라도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상의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이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기존 0.75%에서 최대 1.5%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1.5% 높다고 가정하고 한도를 따지니 실제 여러분이 손에 쥘 수 있는 대출금은 예전보다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시장 충격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더 가혹합니다. 한도를 1,000만 원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면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낮은 혼합형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2026년 최고의 대출 전략입니다. 2026년은 627 대책과 11호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은 강력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금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LTV 우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수도권 갈아타기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한도 6억 원의 벽에 부딪힙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강화되었으니 실거주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 투자자 주의 사항입니다. 규제지역 내 갭투자는 사실상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전세대출 DSR 적용과 다주택자 LTV 0% 규제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시장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급 물량의 착공이 지연되면서 기존 33개월이었던 입주 시차가 40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13만 5천 호의 공급 목표가 있지만 실제 내 집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이죠. 공급 부족과 금리 안정세가 맞물린 2026년. 기회는 분명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부동산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계약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LH청약플러스 공식 채널을 통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최종 한도를 직접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정책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신청 직전의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